안녕하세요. 사랑에 미쳐 물불 안 가리고 결혼했던 거 이제 와서 땅치며 후회 중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 결심했을 때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이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역시 어른들 말은 들어서 나쁠 게 없나 봐요. 왜 진짜 경고를 알아먹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뿐이네요. 결혼하기 전만 해도 남부러울 거 하나 없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익명이니까 하는 소리지만 저희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땅 부잣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도 동네 유지였어서 서울에서 안 살았다 뿐이지 나름 명망 있는 집이기도 했어요. 시간 지나 집안에서 갖고 있던 허허벌판이었던 땅들도 개발되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쭉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으스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요. 아래로는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랑은 다르게 부모님은 저랑 남동생들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해 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제가 맞으라고 저를 더 챙겨주시고 아끼실 때도 많았죠. 굴곡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성격도 온순하고 모난 데 없이 잘 자라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온실 속에서만 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전혀 없었나 봅니다. 남편 좋다고 결혼까지 한 거 보면요. 남편이랑은 30을 코앞에 두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만난 편이었는데 그 전에 오랜 기간 만나오던 예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만난 거라 그랬습니다. 그 후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그냥저냥 시간만 죽이며 살다가 남편을 만난 거였죠. 남편은 그때 촬영장 같은 곳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돈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 남자 제가 교제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반대하셨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속물처럼 느껴져 엄청 실망했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옳았구나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를 보고 단순히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자친구가 하는 꼴을 보면 비전이 없는 데다가 자기 가족 하나 건사 못할 것 같은데 사귀어서 무얼 하냐고 꾸짖으셨어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미래를 못 보던 저는 당연히 아버지 쓴소리가 안 들렸죠. 그때 제 눈에는 남자친구가 현실을 무릅쓰고 꿈을 쫓는 낭만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 때문에 동정을 사랑으로 착각한 탓도 컸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이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걸 또 티를 내는 성격이었어서 바보 같은 저는 또 뭐라도 생기면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집에 갖다 바치고 그랬었네요. 사실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제게 잘해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선물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죠. 제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따로 챙기는 건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꽃다발이나 받아보고 싶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일날 뭘 받았는지 아세요? 종이약을 받았어요. 주면서 하는 말이 꽃이 너무 비싸서 못 샀다면서 대신 종이약을 접었대요. 꽃은 금방 시드는데 종이약은 평생 간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애써 포장하면서요. 사실 종이약도 뭐 어렸을 때 받았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때는 30을 앞두고 있었던 나이잖아요. 30한테 종이약 선물이 웬 말이에요? 그런데도 착한 여자친구는 병에 단단히 걸려 있었던 저는 남자친구의 포장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감동받은 척하며 비위를 맞춰줬네요. 제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아시겠죠? 결국 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던 아버지 어머니는 대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지원 받을 생각은 접으라고 강하게 나오셨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껄끄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혼 초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합가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미워도 귀한 딸 시집살이 하는 거 그냥은 두고 못 보신 저희 부모님이 죽도록 반대해서 겨우 같은 아파트 다른 라인에서 사는 걸로 합의 봤거든요. 사실 그래봤자
합가랑 다름없는 느낌이긴 해요. 시댁이 걸어서 1분 거리니까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서 사람을 괴롭히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희 집안에 돈 좀 있다는 거 아시고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참하다느니 어쩐지 얼굴부터 곱게 자란 티가 난다더니 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셨었죠. 그런데 나중에 저희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친정이랑 사이가 어색해진 걸 알게 된 후로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말버릇처럼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냐고 신경질을 부리셨고 태어나서 집안 살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신혼살림도 버거운데 자기 몸이 안 좋다고 매일매일 불러내서 시댁 집안일까지 전부 제게 떠맡기셨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싫다고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안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꼰질렀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말하면 그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어떤 소리를 전해 듣고 온 건지는 몰라도 남편이 저보고 시어머니 무시하거나 예의 없게 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이 안 통했어요. 결국 신혼 초부터 서로의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남편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 후로는 시어머니 수발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댁 가서 집안일을 대신하다가 남편 쪽 친척 어르신이 시어머니를 찾아오셔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도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애 안 생겨서 그렇게 구박을 받더니만 민수 입양해서 그래도 지금은 며느리까지 보고 잘 지내잖아. 민수면 저희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남편이 입양하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준비하던 차를 내팽겨치고 거실로 달려나가 물었습니다. 저기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민수 씨가 입양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너 몰랐냐? 나랑 네 시애비 사이에 애가 없어서 내 노후 생각해서 민수 9살 때 입양한 거야. 나중에 커서 나 부양하라고. 남편이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확인받으니 더 충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왜 숨겼냐고 따져 물으니 숨기긴 자기가 언제 숨겼냐고 그냥 안 물어보길래 얘기 안 한 거였다면서 경우 없는 소리만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이 자기 어렸을 적 얘기를 늘어놓으며 눈물까지 보이는데 저도 당황한 나머지 남편을 위로해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시댁의 지극정성인 이유도 갈 곳 없는 자기 걷어주신 게 지금의 시부모님이라면서 최대한 효도하는 게 자기 도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건 사기 결혼감이라고까지 생각했는데 남편이 치근해지기도 했고 얼마 안 있어 제가 딸아이를 임신하는 바람에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임신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막달까지도 전 남산만한 배를 하고 시댁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설거지랑 청소를 했습니다. 임신 때문에 마음이 예민해져 있기도 했고 곱씹을수록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서 몰래 울곤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손주가 생긴 사실을 알고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결혼한 후로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아버지와 제 사이가 다시 극진한 부녀 사이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때쯤 남동생들도 각각 미국으로 유학 가고 호주로 이민 가는 바람에 부모님이 한창 적적해 하셨는데 제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거든요. 게다가 말은 강하게 하셔도 속은 따뜻하신 분들이라 아이 생기면 앞으로 돈 더 많이 들 텐데 그 돈 다 어디서 구하겠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수시로 말씀하라고까지 해주셨죠. 덕분에 둘이서 먹고 살기도 부족한 남편 수입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지원으로 딸아이 육아에는 아끼지 않고 제일 좋은 것들로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저희 집 들러서 딸아이 물건은 하나같이 최고급으로 산 걸 보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시면서 손자도 아닌데 제가 딸아이 핑계대면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자기 아들 등쳐먹는다고 역정을 내셨어요. 게다가 절더러 출가 외인 주제에
친정에는 왜 그렇게 자주 들리냐고, 그런다고 그 집에서 너한테 떨어질 콩고물이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콩고물 얻어먹자고 자기 부모님 효도하나요? 전에도 자기 부양하려고 남편 입양했다고 말한 걸 보면 시어머니 머릿속에 부모 자식이란 개념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도 남편을 진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남편 혼자만 지극정성인 거 보고 답답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남편은 돈도 안 되는 촬영장 일하느라 근무 환경도 안 좋은 데다 수입도 작은데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 용돈으로 자기 수입의 거의 절반 가까이 떼어서 갖다 드리고 얼마 없는 휴일에도 시어머니가 호출하면 가서 수발까지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효도 안 하면 버려진다고 시부모님께 세뇌를 당한 건지 제가 옆에서 몇 마디 해도 도통 알아먹질 않았어요. 까놓고 말해서 효도는 지만 하면 될 것이지 왜 옆에 있는 저까지 시키나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 구박 들었던 거랑 바쁜 와중에도 시댁, 집안일한 거 남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출산하고 몸 상태도 별로였을 때 그때도 예외 없이 집안일하라고 부른 것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냥 자기 어머니 성질 알지 않냐면서 어차피 우리 집에서도 하는 일 시댁 가서 똑같이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그냥 해달란 대로 해주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자기는 애도 안 낳았고 집안일도 지가 안 하니까 저렇게 천하태평하게 말하겠죠. 심지어 시어머니 요구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전혀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자기 건강이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면서 아예 새벽에 와서 자기 아침 차리고 난 후 다시 오전에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딸은 점점 커가고 몰래 친정에서 손 빌리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데 남편은 힘들다는 제 말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실에 누워 계셨죠. 늘 제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새삼 아버지 연세며 함께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병원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계신 걸 시어머니께도 얘기해서 당연히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투병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린 다음 날, 그때도 전 아버지 병원에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는 무슨 여보세요야? 너 지금 올 시간이 한참 넘었는데 왜 안 와? 며느리가 시엠이 밥 굶기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지금 집꼬라지가 어떤 줄 알기나 해? 집안일 하기 싫다고 파낭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성질을 내시면서 절 쏘아 붙이시더군요. 제가 침착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쾌차하실 때까지 병원에 자주 들를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따끔할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너 내가 말했지? 한 번 시집 온 거면 그때부턴 출가 외인이라고. 그 집안이랑은 인연이 끊긴 거나 다름없는데 이게 시부모 놔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그래봤자 사도는 곧 죽을 사람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시애미를 굶기냐? 그리고 네가 병원 찾아가 울면서 효녀 연기해봤자 유산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당연히 걔네가 다 가져가겠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집 와서 설거지나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미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붙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유산 받자고 아프신 아버지 병원 찾아가나요? 솔직히 전 유산 받을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차라리 유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평생 건강하게 아버지 오래오래 사셨음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참다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라 그 후로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아예 받지도 않고 무시했었습니다. 당연히 아침마다 가서 집안일 대신 해주는 것도 안 갔죠. 후안이 두려웠지만 아버지 돌보는 것만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차근차근 건강을 회복해 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저도 병원에서 일찍 돌아와 밀려있던 잠을 보충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은 출근해서 집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잠결에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시면서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문을 제대로 닫을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오면서 제 뺨을 후려갈겼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역정에 가로막혔습니다. 시애미 내팽개쳐놓고 니까짓 게 잠이나 퍼질러자? 문자는 왜 안 받아? 사돈도 다 핑계였던 거 아니야? 어차피 사돈 죽고 나면 너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효녀인 척 할 때부터 알아봤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세요?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하는 거냐? 며느리 주제에 이게 이제 시애미랑 감히 맘먹으려 들어? 제가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자기한테 대드는 걸로 인식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분에 못 이겨 또 제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부어오른 뺨을 붙잡고 주저앉아 있던 저를 어머니가 일으켜 세우시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병원에서 아버지 퇴원하는 길에 함께 타고 온 택시에 제가 핸드폰을 놔두고 내렸고 그걸 돌려주려고 다시 차를 돌려서 저희 집에 왔는데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고성이랑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서 급하게 달려왔다고요. 게다가 돌려주려고 저희 집 쪽으로 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들을 읽게 되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고 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면목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혹시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무리가 갈까봐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분노하면서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려고 내 돈 10억 가져간 거요? 내가 대놓고 주기에는 결혼 반대한 것 때문에 딸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혹시나 애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알게 모르게 잘 챙겨주겠다는 사돈말 믿었는데 감히 나 모르는 사이에 내 딸한테 이딴 짓을 해? 저는 아버지가 제 결혼 생활을 위해 시어머니께 10억이나 되는 돈을 맡기고 있었던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알고 보니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제 핑계를 대면서 저희 친정에 몰래 찾아와 10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갔었대요. 사실 말이 빌려간 거였고 아버지는 저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받을 생각이었대요.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지원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세게 나오셨지만 워낙 없는 집에 시집가서 제가 고생할 거 걱정한다고 며칠 밤을 잠도 편하게 못 주무셨다는데 혹시나 제가 알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차가운 부녀 사이에 제가 자존심 상해하면서 안 받으려고 할까봐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께 부탁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저는 아버지랑 사이 회복하고도 괜히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겉으로는 시부모님이 제게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처럼 말했으니 부모님은 또 그 말만 철석같이 믿으셨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악행이 들통나자 누나를 굴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내놓는 말이 겨우 이거였어요. 아이 참 사돈도 제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연습 겸 제가 가르쳐준 거죠.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다 터뜨리듯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살림을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새벽마다 아침상 차리라고 호출하고 임신해서 출산이 코앞인데도 무릎 꿇고 걸레질 시키고 그랬으면서. 엄마 아빠 이참에 그냥 나도 말할게.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 말을 들은 아버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남편과 이혼이라고 생각하니 덜컥 겁도 났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보면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께 당하는 수모를 계속 방관하기만 했지 아무런 버팀목도 되어주지 못했더라고요.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눈 딱 감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져간 10억을 돌려달라는 말에 꿈쩍도 않으셨어요. 남편에게 말해서 시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하니까 남편도 적반하장으로 언제 준 돈을 이제 와서 찾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결국 아버지도 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10억의 행방에 대해서였어요.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암암리에 수사 중이었는데 수사망에 시어머니가 딱 걸린 거였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친정에서 빌려간 10억으로 유령법인을 여러 개 세우고 대포 통장을 발행한 데다 그걸 사이버 도박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고 돈을 받아먹었던 거예요. 저희 식구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 같았죠. 사건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변호사가 예상하길 시어머니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보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했어요. 얼마 안 있어 남편이 후회 중이라고 전화도 하고 장문에 문자까지 간간히 남기는데 같이 살면서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니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저희 모녀 혹시라도 힘들게 살까 싶어 아버지가 가진 건물 중 제일 알짜배기인 거 하나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네요. 제가 받기 싫다고 해도 저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손녀 잘 키우라고 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기어코 증여해 주시겠다고 해서 못 이기는 척 받았습니다. 그동안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서럽지만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딸아이라는 보물은 건졌네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또 다른 희망으로 살아가지나 봐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